2교시 수업 시작합시다. 목소리 잘 들립니까? 네, 고맙습니다. 이제 커피 한 잔 마셨습니까? 힘이 좀 났습니까? 저도 이제 쉬는 시간에 커피 한 잔 마셨습니다. 저는 대학교 입학했을 때 처음 커피를 먹어봤거든요. 커피를 먹었는데 가슴이 막 두근두근거리고 막 이 커피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뭐 처음에는 뭐 아무 생각 없이 먹었는데 나중에는 가슴이 막 두근두근거리고 그래서 아, 커피는 나랑 안 맞나 보다 해서 안 먹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커피숍이 이제 그 시중에 많이 늘어나면서 커피 안 마시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커피 말고 녹차 이런 거를 먹긴 했는데 어, 뭐, 우리 다방 커피라고 하지 않습니까? 믹스 커피. 그거 이제 가끔씩 먹고, 제가 굳이 사서 막 먹어야지 이런 생각은 안 드는데, 딱 한 번 커피 생각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냐 그러면, 작년에, 이제 봄인데, 어, 좀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여름 다가가는 봄이었던 것 같습니다. 친구가 산에 가자고 해서, 이제 가는데 길을 잘못 들어서 가지고 그렇게 깊은 산은 아니었거든요. 잘못 들어가지고 한 3시간 넘게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밥을 먹고 이제 돌아갈 때는 이제 버스 타고 가자라고 하려고 했는데 친구가 또 되돌아가자는 겁니다.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하자라고 해서 가는데 그때 굉장히 더웠었거든요. 근데 또, 이제 가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 않았던 길에 정상이라고 적혀져 있는 겁니다. 뭐 2점 몇 킬로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2점 몇 킬로랑 사안의 2점 몇 킬로랑은 굉장히 이제 차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지 말고 그냥 집에 가자 그랬거든요. 근데, 온 김에 가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정말 이제 나중에 내려올 때는 한 걸음도 걷기가 힘들 만큼 녹초가 돼서 내려온 적이 있거든요. 그때 내려올 때 막 목마르고 막 그럴 때, 어, 아이스 커피, 얼음이 들어간, 어, 아이스 원두 커피. 이게 정말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빼고는 제가 커피 생각이 난 적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도 커피를 잘 사놓지는 않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커피 좋아합니까? 어떤 친구는 아침에 커피 한 잔 안 마시면 정신이 어, 그 선명하지가 않답니다. 그래서 꼭 아침에 커피를 먹어야 뭐 상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제 5월달이 다가오네요. 5월달은 가정의 달이고, 자, 여러분들은 어린이가 아니니까 받을 건 없고, 이제 부모님이 어버이날이 있으니까, 자, 어버이날 부모님에게, 뭐, 조그만 거라도 해줄 계획이 있다. 그러면 뭘 드릴 건지 채팅창에 한번 적어볼까요? 생각을 안 하는 건 아니죠. 자, 만약에 생각을 안 하고 있었다면, 이번 기회에, 뭐, 큰 돈 들여서 뭐를 해드리라는 건 아닙니다. 자,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하나씩 한번 적어봅니다. 조은정, 은정이, 다른 사람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조은정, 김나연, 목소리 다 들리고 있는 거 맞죠? 김나연, 자, 김동우, 예, 동욱이는 부모님에게 뭐를 해줄 생각입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그럼 편지 쓰세요. 편지. 뭐 손편지. 자, 쓰기 약속하는 겁니다. 동욱이. 네. 자, 그 다음에 바흐르든. 우리나라에는 5월 8일 날 어버이날 부모님의 날이거든요. 자, 뭘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바흐르든. 네. 또 부모님에게 선물한다면 그러니까 부모라고 해서 네, 무조건 어, 사랑을 쏟기만 하는 존재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럼 바흐르든도 한번 문자로 손편지도 좋겠지만 멀리 계실 거니까 자, 문자로 편지를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꼭 사랑한다는 말도 적어서 네. 그다음에 그렇네요. 물 쏟아서 놀랬겠네요. 네. 자, 뭐냐 하면 이제 5월 8일 어버이날인데 자, 은정이는 부모님한테 자, 뭐를 선물해 줄 겁니까? 그거 물었습니다. 어, 매년 꽃이 나는 용돈 드리고 있습니까? 용돈? 아직 돈을 벌지는 않을 텐데 용돈을 드릴 수 있네요. 좋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꽃이랑 용돈에다가 손편지도 써드리면 정말 행복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아주 조그만 자식이 하는 뭐 조그만 행동 하나에도 행복할 수 있거든요. 편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유빈 뭐 해드릴 겁니까? 유빈 매년 맛있는 밥 먹으러 갑니까? 그렇네요. 자, 손편지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중학교 때 정도까지는 학교에서 부모님에게 어버이날 편지 쓰세요 이런 거 하거든요. 그래서 뭐 하기 싫어도 이렇게 써가지고 우편으로 이렇게 보내옵니다. 그러면 그런 줄 알면서도 기쁜 게 부모님이거든요. 좋습니다. 장종효. 자, 무슨 선물, 부모님에게 무슨 선물? 자, 부모님에게 무슨 선물 해줄 겁니까? 뭐 어깨 마사지 이런 거는 안 합니까, 여러분들? 그거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들 부모님 나이에 이제 어깨가 뭉치고 막 그런 나이지 않습니까? 자, 뭐 조금 부끄럽긴 하지만 어깨 마사지 쿠폰 10개 장종용 어때요? 너무 부끄러운 겁니까? 그럴까요? 자, 이것도 챙기는 습관이 되어야 챙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날이다 해서 사실 다 챙기라는 건 아닌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사랑을 받아왔고 그리고 어버이날에는 나도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조금은 담아서 표현을 하면 좋지 않겠나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표현 안 하면 누구든지 잘 모릅니다. 자, 그래서 종효는 어깨 마사지 쿠폰 10개. 자, 그 다음에 재영이. 재영이는 무슨 선물? 최재영? 그렇네요. 근데 여러분들이 용돈 받아서 뭐 선물하고 이럴 건 있습니까?
부모님이 그런 것까지 이제 해달라고 아직은 학생이니까 하지는 이제 않을 것 같은데 해드리면 이제 좋아하겠죠? 자, 저는 아들한테 받고 싶은 거, 마사지 쿠폰입니다. 그래서 뭐, 영양제도 좋지만, 자,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돈도 안 들고 얼마나 좋습니까? 자, 황다홍, 다홍이는 뭐를 할 생각입니까? 황다홍? 네. 자, 부모님한테 뭐를 선물할 생각입니까? 아직 생각 못 했네요. 그럼 돈 안 드는 걸로 하세요. 자, 종아리 마사지 쿠폰에다가 손편지, 이제 거기에다가, 어, 사랑한다라는 표현. 자, 이면, 뭐 다 드릴 거 아닙니까? 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직장을, 어, 가고 취업을 하고 그랬을 때는 뭐 어떤 것보다 현금이 제일 좋다고 합니다. 현금이 제일 좋대요, 부모님들은. 자, 참고로 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자, 측정 기준 들어갑니다. 자, 측정 기준에서 단기 매매 증권은 자, 조금 전에 제가 무슨 가치로 재무상태표에 적어야 된다라고 했습니까? 취득원가 아니면 공정가치? 자, 어떤 거? 자, 어떤 게 좋겠습니까? 그렇죠. 공정가치라고 그랬죠? 그래서 취득원가는 100원, 공정가치는 300원이라면 이때는 100원으로 적으면 안 된다. 300원으로 적어야 된다. 그래서 자, 여기서 뭐가 자, 나타나냐 하면 수정분계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수정분계. 수정분계는 비말에 하는 거죠. 수정분계가 추가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차변에는 100원 사가지고 왔을 때 100원이니까 100원으로 분개해뒀겠죠? 자, 사가지고 왔을 때 단기 매매 증권 100원. 대변에는 현금 100원. 이렇게 분개를 구입 시점에 해뒀다가 이렇게 그냥 분개만 해두면 단기 매매 증권은 이 재무상태표에 100원 이렇게 적히겠죠? 근데 100원 적으면 안 되고 300원 적어야 되니까 기말에 수정 분개가 나타나겠죠. 제가 최대한 지금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자, 기말에 수정분계 갔을 때 300원으로 적어주려면 단기 매매 증권이 얼마가 더 커져야 돼요? 지금은 분계를 이렇게만 해놓으면 재무상태표에 100원 표시되는데 300원으로 표시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200원은 더 분계를 해줘야지만 단기 매매 증권을 늘려줘야지만 100원, 200원 더해서 300원이 재무상태표에 여기에 표시가 되겠죠. 자, 그리고 대변에는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200원. 자, 이렇게 분개가 되는 겁니다. 이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은 자, 수익 발생이거든요. 그래서 저 수익 발생은 수익 발생인데 주된 영업 활동과 관련이 없어서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은 영업의 수익. 자, 여기에다가 적어줍니다. 200원. 자,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저가법. 재고자산의 금액은 저가법입니다. 자, 상품을 만약에 100원 주고 사왔다. 근데 기말에 가서 시세를 확인해 봤더니 80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00원, 상품은 100원 적어주는 게 맞습니까? 80원 적어주는 게 맞을까요? 재고자산인 경우에 어떤 게 맞을까요? 사가지고는 취득원가는 100원. 근데 12월 31일 날 기말에 자, 이 상품을 자, 판단하고 가정하고 시세를 알아봤더니 공정가치가 80원 하는 겁니다. 그러면 100원이 현금화될 가능성이 많습니까? 80원이 현금화될 가능성이 맞습니까? 현금화될 가능성이. 그렇죠. 80원이 현금화될 가능성이 많죠. 왜? 기말에 시세를 알아봤더니 8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저가법입니다. 취득원가와 공정가치 두 개 중에서 적은 거, 적은 금액으로 상품을 표시하시오. 그래서 상품은 80원, 자, 이렇게 표시되는 것이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자산에 따라서 평가 기준이 다 다르죠. 그래서 자산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성격에 따라서 나누어 놓고 성격에 따라서 어떤 건 무조건 공정가치로, 어떤 건 두 개 중에서 작은 거, 자,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좋다라고 해두고 그 다음에 유형자산은 취득원가도 공정가치도 두 개 다 인정하고 그래서 다 인정하는 건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뭐 이 정도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무형자산은 뭐 참각을 하면 사라지는 거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고 유형자산은 두 가지 다 인정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나오는 측정 기준이라는 것은 자산에 따라서 부채에 따라서 재무상태표에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표시할까 하는 그런 기준의 종류들을 설명한 겁니다. 자, 현행원가는 구입 시 지불해야 할 가치이고 실현 가능 가치는 처분 시 현금화 가능한 가치거든요. 자, 이 현행원가, 실현 가능 가치, 그 다음에 현재 가치라는 것이 있는데 이 세 가지는 공정가치로 대변될 수 있는 겁니다. 공정가치로 쓰일 수 있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 공정가치라고 해서 다 똑같지가 않거든요. 개념이 다 다릅니다. 자, 구입 시에 지불해야 할 가치와 처분 시 현금화 가능한 가치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갑자기 물어보니까 생각이 안 납니다. 그쵸? 자, 그럼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휴대폰은 자, 100만 원 주고 사가지고 옵니다. 자, 구입 시에 100만 원 주고 샀죠? 그럼 이것이 현행원가입니다. 자, 그리고 내가 사고 나서 바로 중고품이 됩니다. 중고품 중에서도 가치가 높은 중고품이 되겠죠? 그러면, 자, 내가 휴대폰 사서, 자, 하루 있다가 팝니다. 그러면 처분할 때, 팔 때, 현금화할 수 있는 가치는 100만 원보다 크겠습니까? 작겠습니까? 작겠죠. 그래서, 이제 누군가 살 사람한테 얼마에 팔면 살래? 그랬더니 90만 원이랍니다. 90만 원이 제일 높은 가격입니다. 그러면 같은 공정가치이긴 하지만 구입 시에 지불을 해야 할 가치와 실현 가능한 가치라는 것이 금액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현행원가로 할 거냐, 실현 가능 가치로 평가해서 재무상태표에 적어줄 거냐, 자, 이 금액이 평가 기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현재 가치, 미래 가치, 이건 물가를 고려한 가치입니다. 물가. 자, 보통 은행 이자율을 우리 물가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자,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한테. 자, 100원이 있는데 자, 은행에서 이자는 10% 준대요. 자, 1년 후에 받을 돈은
자, 받을 원리금은, 자, 원리금은 이라는 얘기는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은 이런 뜻입니다. 자, 이런 표현도 일상적인 표현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 자, 1년 후에 받을 원리금은 얼마입니까? 계산기 꺼내서 계산해 보세요. 계산 안 해도 알긴 하겠지만. 자, 아무도 계산 안 하고 있죠? 다 해야 됩니다. 다. 네, 김나연, 나연이 수업 듣고 있습니까? 자, 대답이 없습니다. 네. 자, 10원은, 100원을 저축했는데 은행에서 이자 10% 준대요. 1년 후에 원리금은, 원금과 이자 합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이건 회계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건 수학인 거죠, 수학. 우리 초등학교 때 배우는 곱셈을 조금 응용한 겁니다. 자, 식을 세워볼게요. 100원 곱하기 10%는 0.1이니까 저 원리금을 구하려면 1.1을 해주면 되죠. 자, 계산해보세요. 나연이 얼마 나옵니까? 자, 휴대폰 계산기 있죠? 저는 휴대폰에서 제일 많이 활용하는 것이 뭐냐 하면 계산기입니다. 계산기. 계산기하고 스케줄 일정표 있죠? 그거로 제일 많이 씁니다. 그리고 메모장. 자, 항상 까먹지 않기 위해서 이제 메모를 하거든요. 자, 나연이 계산하면은 얼마 나옵니까? 100원 곱하기 1.1은 왜 이렇게 쉬운 걸 물어보나? 자, 아무나 채팅창에 대답해 봅니다. 네, 110원입니다. 110원. 자, 그래, 은행 이자율이 일반적으로는 물가 상승률이다. 뭐, 일치하진 않겠지만 물가 상승률이다. 자, 이렇게 이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오늘의 100원과 1년 뒤의 100원은 가치가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100원은 지금의 가치다 라고 해서 현재 가치라고 부릅니다. 100원은 1년 후의 가치니까 미래 가치입니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100원에다가 이자율을 곱해서 미래 가치를 구하는 거니까 10%를 이자율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자율. 자, 근데 또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1년 뒤에 은행에서 110원을 받으려면 언제? 1년 뒤에. 110원을 받으려면 얼마를 저축해야 합니까? 자, 이자율은 10%입니다. 얼마인지는 알겠죠? 자, 얼마입니까? 채팅창에 한번 적어봅니다. 답 다 나와 있는 거죠, 뭐. 그쵸? 왜 100원입니다. 그러면 이 100원을 계산하는 식을 한번 세워보자는 겁니다. 자, 1년 뒤에 110원이니까 이거 미래가치인 거죠, 미래가치. 미래가치. 근데 얼마를 저축하면 지금 현재 저축할 거를 묻고 있는 거죠. 현재 가치를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 구하듯이 식을 똑같이 세워보면 되는 겁니다. 자, 현재 가치를 지금 모르고 있거든요. 모르고 있는 걸 x로 두면 되는 거죠. x는 x. 자, x로 두고 자, 여기에다가 곱하기 이자율이 10%니까 자, x 곱하기 1.1은 110원 나왔다. 이거 아닙니까? 뭐 이거랑 이거랑 뭐가 다른 점이 있습니까? 똑같죠? 거꾸로 미래 가치는 알고 있는데 현재 가치는 모르고 있는 경우가 지금 두 번째 경우이거든요. 자, 그래서 똑같이 식을 세워봤습니다. 그러면 x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x는 110원 나누기 1.1 해주면 되죠. 저 계산기에다가 110원 나누기 1.1 해보세요. 100원 나오죠? 100원. 자, 그래서 자, 잘 보세요. 여기에서 자, 지금 현재 가치를 알고 있고 미래 가치를 모르면 곱해주면 되죠, 이자율을. 그래서 곱해줄 때는 이자율, 이 10%를 이자율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 여기는 지금 현재 가치는 모르고 있고 미래 가치는 알고 있죠. 그래서 미래 가치를 거꾸로 현재 가치로 다시 나눠주지 않습니까? 자, 이 10%를. 그래서 나누어주기 때문에 이 10%를 이자율이라고 하지 않고 할인율이라고 합니다. 할인율. 왜 그런지 알겠죠? 110원이 더 크고 미래 가치니까 이자가 더해진 금액이니까. 근데 현재 가치로 구하면 110원보다는 숫자는 적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누어 주니까 이 10%를 할인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네. 아, 그렇네요. 나연이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가치, 미래 가치의 개념은 알겠죠? 자,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를 제가 또 설명을 할게요. 그럼 우리가 이 현재 가치, 미래 가치를 왜 배워야 됩니까? 그러면 자, 보세요. 자, 상품을 팔았습니다. 매출이라는 수익이 100원 발생했습니다. 자, 근데 지금 매출한 것이 100원입니다. 이건 현재 가치거든요. 근데 돈은 2년 후에 받기로 했습니다. 2년 후에. 그럼 어쨌든 매출하고 나면 아직 돈을 못 받았으니 매출, 채권이라는 금액이 붕괴가 되겠죠? 그러면 이 붕괴에서 잘 보세요. 매출하는 사람이 자, 이익 보는 장사입니까? 손해 보는 장사입니까? 이것이. 잘 생각해 보면. 손해 보는 장사입니다. 왜? 지금 100원은 미래 2년 후에 100원하고 가치가 완전히 다르겠죠? 2년 후에 100원은 지금 현재 100원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100원은 미래에 100원 이상이겠죠? 아무리 이자율이 작아도 100원 이상이겠죠? 그래서 이 100원만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년 이후에 받을 매출 채권이라서 자, 앞에다가 자, 1년 이후에 받을 채권 앞에다 뭐를 붙일까요? 1년 이전이면 뭐를 붙이고 1년 이후에 받기로 했다면 자, 이걸 붙여야죠. 유동, 비유동에 따라서 장기죠, 장기. 1년 이내면 단기, 1년 이후면 장기. 알던 것도 지금 갑자기 물으니까 생각이 안 납니다. 그쵸? 자, 장기 매출 채권. 자, 이것은 뒤에다가 그냥 장기성 매출 채권 이렇게 이제 붙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120원, 100원 받으면 안 되고 자, 120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자, 이 장기성 매출 채권 안에는 자, 매출 금액 100원하고 자, 모두 포함되어 있는 걸까요? 은행에다가 100원 갖다 주고 1년 후에는 110원 받는 이유가 저 이자를 받기 때문이겠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물가 상승률, 뭐 이자율 이런 거에 따라서 지금 내가 매출하고 지금 현금 받으면 100원 받으면 되는데 2년 후에 받으니까 이 100원에다가 매출 100원에다가 이자의 성격이 20원까지 다 함께 받아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홈쇼핑에 보면 현금가는 얼마입니다. 그리고 할부가는 얼마입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현금가가 비쌉니까? 할부가가 비쌉니까? 어떤 게 비싸요? 할부가가 비싸죠. 그 이유는 현금가로 주고 사야 될 금액에다가 이자까지 포함한 금액을 다 받아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살 때, 차라리 그냥 뭐 일시불이나, 일시불로 사는 것이 좋지. 이자율이 몇 프로가 적용됐는지도 모르는데, 이자까지 부담해가면서 물건 사는 건 정말 싫더라고요. 자, 그래서, 자, 매출 100원에다가, 여기에다가, 자, 이자의 성격이 20원을 이렇게, 자, 합한 금액을 120원 이렇게 분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분개는 차변과 대변이 항상 일치해야 되죠? 근데 일치하지 않거든요, 지금? 그래서, 자, 어떻게 분개를 해주느냐. 차변, 대변 일치해야 되니까. 자, 대변에다가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현재 가치, 할인, 차금 20원. 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건 뭐냐, 그러면? 자, 현재 가치를 할인했더니 차액 금액이 20원이 났네? 이런 뜻입니다. 자, 120원을 현재 가치로 바꿨더니 자, 지금 여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현재 가치를 알고 미래 가치를 모르는 경우죠. 그러면 할인한다라고 그랬죠. 나누기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120원은 미래 가치거든요. 미래 가치. 2년 후에 가치라는 얘기입니다. 2년 후에 120원 받기로 했기 때문에 120원은 미래 가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래 가치를 120원을 할인했더니 뭐 이자율에 따라서 할인을 했더니 현재 가치로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할인을 했더니 차금 차의 금액이 20원입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이 금액은 무슨 성격이다?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의 차이는 이자의 성격이죠. 지금은 채권에 대한 성격이니까 채권을 갖고 있다면 이자를 받아야죠. 그래서 이자 수익의 성격입니다. 그러면 바로 매출 밑에다가 이자 수 20원 이렇게 적으면 되지. 왜 이렇게 적느냐? 수익은 기간이 지나가야 용역 제공을 완료해야 수익으로 발생시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매출하는 시점에는 하루도 지나가지 않아서 아직 이자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자 수익을 분개하지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분개하느냐 그러면 자, 지금이 2022년 4월 1월 1일이다. 자, 거래가 1월 1일 날 나타났다. 자, 그러면 22년 12월 31일 날 자, 31일 날 이제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1년이 딱 지나갔죠. 그러면 20원은 2년에 대한 이자니까 그냥 10원씩 이자 수익을 발생시킨다라고 볼게요. 이거 이렇게 하는 방법은 이제 정액법인데 원래는 뭐 유효이자율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건 지금 복잡하니까 예를 들어서 하는 거니까 자, 1년에는 10원씩 자, 이자를 인식한다라고 봅시다.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을 상각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거. 자, 대변에 있는 것이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자, 차변에 10원 오고 자, 이건 무슨 성격이다? 이자 수익이다. 1년이 지났기 때문에 발생주에 따라서 이제 이자 수익을 인식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3년 12월 31일 날 자, 이제 10원 남은 거 현재 가치 할인 차금 10원. 그리고 이자 수익 10원. 자, 이렇게 분배를 해주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2023년 12월 31일 날. 자, 똑같은 날에. 자, 2년이 지났으니 이제, 장기 매출 채권 돈 받아야 되겠죠? 차변에는 현금 120원. 대변에는 장기 매출 채권 120원. 자, 이렇게 이제 분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 현재가 매출은 수익 발생이죠. 장기 매출 채권은 자산의 증가죠. 근데 현재 가치 할인 자금은 뭡니까? 그러면 현재 가치 할인 자금은 장기 매출 채권의 차감적 계정입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표시해 줄 때 어떻게 표시하냐? 그러면 장기 매출 채권은 비유동 자산이겠죠? 자, 표시해 줄 때 장기성 매출 채권 120원 적어주고 밑에다가 현재 가치 할인 차금 대변에 있는 곳이 차변으로 와서 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차감한다라는 표시로 이렇게 20원 적어주고 120원에서 20원 빼면 100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지금 매출하는 시점에 재무상태표에 보면 장기성 매출 채권의 현재 가치는 100원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이제 1년이 지났으니까 10원은 삼각되고 엄밀하게 따지면 10원만 남았으니까 110원 이렇게 되겠죠. 자, 요거 가지고 이제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주는 이유는 뭐냐. 이것도 이제 뒤에 가면 이런 분계들이 하는 것을 방금 살펴본 겁니다. 자, 이렇게 분계할 때, 자, 이런 개념들이 와서 활용이 되는구나. 자,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분계를 해본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재무제표 개념체계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재고자산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공유 화면을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분계가 조금씩 수준이 높아지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때가 온 겁니다. 자, 재고자산. 자, 재고자산은 제가 방금도 보여준 재무상태표 양식에서 자산은 유동과 비유동으로 나누어지고 유동은 당좌와 재고로 나누어진다 라고 했고 그 중에서 이제 재고자산에 대해서 살펴보는 겁니다. 그럼 1번에 보면 재고자산의 의의가 뭐냐 그러면 재고자산의 목적이 뭐냐만 밝혀주면 재고자산의 정의가 그냥 되는 겁니다. 판매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 그러면 재고자산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분류는 뭐가 있느냐 자, 재고자산의 종류는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판매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거. 자, 회사가 물건을 만들어서 팝니다. 그러면 재고자산은 뭐가 재고자산이 될까요? 여기에 재고자산 종류 중에서
만들어서 팝니다. 재고자산은 제품이 되겠죠, 대표적으로. 그리고 제품으로 완성되기 전에 만들고 있는 과정이 있는 것이 제공품, 반제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꼭 있어야 되는 것이 원재료죠. 그럼 결국 원재료의 목적도 제품 만들어서 파는 것이 목적이니까 원재료도 재고자산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공품과 반제품은 완성되지 않은 물품인데 반제품은 판매 가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그 생지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생소할 수 있는데 마트 같은 데 보면 빵을 한 반쯤만 만들어서 파는 게 있거든요. 저도 이제 사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완성된 빵은 아니고 그거 가지고 사가지고 와서 뭐 에어프라이나 뭐 아니면은 그 제빵 기기 뭐 그런 곳에다가 집에서 흔하게 넣어서 만들어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팔거든요. 그래서 뭐 생지 그런 것들은 이제 반제품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밀가루 반죽한 겁니다. 이것도 만들고 있는 과정이 있는 거 맞거든요. 근데 밀가루 반죽한 걸 사는 사람은 사실 못 봤거든요, 제가. 이건 제공품이다. 판매 가치가 없다.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재고자산의 의의, 재고자산의 분류, 자, 2개 봤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봐야 될 것은 기말재고자산과 매출원가와의 관계입니다. 자, 기말재고자산 그러면 기말에 12월 31일에 재고로 남아있는 거 말하는 거죠. 그럼 이거 뭐 말하는 겁니까? 상품 매매업에서는 상품을 말하는 거죠. 상품은 팔면 현금화되니까 어디에 표시됩니까? 상품. 여기 재고자산 밑에 자, 상품 얼마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표현만 다를 뿐인 겁니다. 기말재고자산. 기말에 남아있는 거, 창고에 남아있는 거. 그럼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계정 과목은 상품인 거죠. 이거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매출원가라는 것은 비용이죠, 비용. 자, 손익계산서에 보면 매출액이 있고 매출원가가 있는데 자, 매출원가가 63,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매출액이 105,000원입니다. 105,000원은 판매금액입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상품을 63,000원 주고 사와서 105,000원에 팔았네. 그래서 그 차액이 42,000원인데 이것을 매출을 통한 이익이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매출원가는 이익을 포함하지 않은 걸 말합니다. 사가지고 온 금액 중에서 사갖고 온 거 중에서 팔린 거 말하는 겁니다. 사가지고 온 거 중에서 팔린 거 말하는 겁니다. 그럼 매출원가는 어떻게 구합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회계원리를 배웠다면 자, 이거는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공식은 외워라 라고 해서 외운 적이 있을 것 같아요. 매출원가를 구하는 공식은 기초상품 재고액 더하기 단기 매입액 마이너스 기말 재고액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자료가 있어야 이 매출원가가 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원가가 구해지는 과정을 제가 자 여기에 있는 이 그림을 자 이거를 창고라고 생각을 하고 3교시에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3교시에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 자료는 이미 지금 클래스룸에 올라와 있거든요. 쉬는 시간에 자, 요 그림을 다운받아서 한번 보도록 하세요. 자, 쉬었다가 3교시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클래스룸에 올라와 있으니까 자료 다운받아서 보세요. 네.